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 통통통 시리즈 변함없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안 눌러주신 분은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파도 참 세계적으로 확산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보면은 자신을 좀 지키는 이 건강이 우선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요. 글로벌 시장 인구 흐름 2020년 시리즈 제가 이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보면은 전 세계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인구 흐름을 보면 평균적으로 인구는 매년 7천만 명씩 태어납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도 있지만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국가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인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줄어듭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 보면은, 맞아요.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빅 히스토리 프로젝트. 아마 그 전에 그래도 책이 잘 팔렸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던 기억으로 보면, 앞으로 인구는 매년 7천만 명씩 늘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14억이 돼갖고, 90억이 이상 되고 100억 정도 되면요. 이 절정을 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0년도 보면 매년 태어나는 인구가 있잖아요. 1월 1일 날 태어난 신생아를 한번 제가 우선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많은 국가 중에서 어디가 태어나고 2020년 1월 1일 데이터가 있어서 하루 태어난 인구가 39만 2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전 세계 인구 2위를 하고 있는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가 6만 7,385명. 2등 중국이 46,299, 3등 나이지리아 26,000명, 파키스탄 16,000명, 미국이 한 10,000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루 태어난 출생률의 비교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 1위한 중국보다 인도가 하루에 약 2만 명 이상이 더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주기를 가면요. 제가 보니까 뭐 한 달이면 60만 명이고 연간을 보면은 한 700만 명 정도 매년 인도의 인구와 중국의 인구를 즉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한 6년, 7년 되면요. 그 전에 제가 시리즈에서 예상했던 대로 전 세계 인구 1등이 중국이 내려앉고 이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위로 올라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7억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데이터 세계은행이 발표한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2019년 인구 1등은 어딘가 보니까요. 역시 인구 1등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14억 4천만 명입니다. 자, 2등은요. 약 한 5천만 명 정도 차이 있는 인도가 13억 8,400.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하고 이제 인구를 보면 중국하고 인구가 뭐 5천만 명 차이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약 5,200만 명 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가 결국은 두 나라의 격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5년, 6년, 7년 후에는 전 세계 1등 인도가 더 앞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도 했지만 중국은 1인 제한을 갖다가 35년 했고 최근에 이제 인구를 늘려라 했는데 어때요? 요즘은 뭐 인구를 늘리고 싶은데 어때요? 주변 생활 비용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교육부터 다 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인도는 좀 늘어날 걸로. 여기다 좀 여담이지만요. 요즘 걱정됐대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청결한 겁니다. 저도 역삼동하고 강남 또 교대 사무실에 오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뭐 저기 할 때 전철도 타고 다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뭐냐면은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자신의 저기를 상대방한테 노출시키지 않는 면에서 서로 사람이 많은 쪽은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쓴다든가 서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가 14억 4천 하다 보니까 한 성이 보통 이번에 이제 중국에 거기도 뭐 한 1,100만 명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광역시는 어떻게 되죠? 인구가 보통 1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1위 중국이 인구도 많지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재앙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중국의 여파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3등은 어디냐면요. 역시 미국입니다. 자, 미국 3억 3천 명으로 3등이 됐고 그 다음에 인구 2억, 1억 이상의 조원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억은 아세안의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인구 1억 이상은 방글라데시, 러시아가 한 1억 4천 되네요. 멕시코,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갖고 지금 1억 2,600만 명인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할 거 하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일본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5년에서 10년 사이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일본이 인구가 줄면서 총 GDP가 줄어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인구가 줄면 어떻겠죠? 총 국가 GDP가 정체하든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구가 우리가 이제 1억이 넘으면은 규모의 경제에서 경제력이 가능합니다. 왜냐? 한 나라에서 생산 1차, 2차, 3차 거기다가 1, 2, 3을 곱해서 뭐 6차 산업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어때요? 자급자족의 포트폴리오와 내수 시장이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만든 걸 갖다가 해외로 보내야 되는데 최근에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변화 속에서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 라인을 다 해갖고 해외로 수출하면 좋은데 최근에 어떻죠? 분업화가 되고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인구에 상관없이 저렴한 인건비, 고부가 직원을 분산시켜갖고 결국은 세계적으로 어떤 공장, 생산 라인, 제조, 유통, 물류 이 포트폴리오에서 다 분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융합해서 연결시켰는데 고부가가치를 갖다가 만들어서 한쪽에서 보내면 되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본다. 박사님, 최근에 국제 간의 물동량은 어떻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정보가 빠르니까요. 국제 간에 최근에 물류라든가 물동량이 조금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자동차도 국내에서 생산 라인의 부품을 다 세팅해서 완성품이나 조립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보관할 수 있는 적정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재고 일수가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재고 일수가 만약에 해외에서 부품 조달이 안 들어오면 어떻겠죠?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당분간 인구의 변화 속에서 소비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사람의 어떤 움직임, 좀 요즘 이제 국제 간의 비행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뭐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사스 때는 이게 방독면 이런 저기 마스크 쓰고 한국도 오고 뭐 전 세계도 이제 출장 다녔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보통 장기화가 된다면은 비행기, 버스,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 이런 쪽에서 좀 영향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은 것도 좋고 인구가 적은 것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인구가 적은 나라이면서 강한 선진국들 있잖아요. 유럽의 총 국가 GDP가 높은 선진국형들 기업들은 보면요. 자기네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잘하는 비즈니스도 해가면서 그에 거의 관련된 비즈니스를 분산시켜 갖고 자꾸 이제 산업화를 좀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했나?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했다. 전 세계에 77억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 중국, 인도,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과 관련해서 한중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아세안 10개국이 있고 저쪽으로 옆에는 중동이라든가 저쪽에 아프리카 53개국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유럽의 EU가 27개국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가 있고요. 저쪽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그러면은 큰 나라가 어디 있죠? 북미,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멕시코부터 해서 멕시코, 쿠바 있고, 그 다음 남미,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칠레 쭉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국가에서 다양한 분포가 있는데 이 분포의 변화 속에서 자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을 어디로 가져야 되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인구를 갖다가 늘려나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지만은 인구를 갖다가 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뭐 리스크라든가 뭐 저기 사고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예방하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앞으로 계속 인구는 늘어나지만은 인구와 관련돼서 산업도 커지고 계속 커질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인구와 관련된 산업의 흐름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은요, 중요한 팁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많아갖고 생산성이 있었다, 뭐 효율성이 있었다 했는데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되고 융합화, 네트워크, 다양화, 확산화가 되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인의 가치의 융합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인의 가치와 1인의 가치를 연결해서 이 가치가 커지고 비즈니스도 같은 파트너가 된 사람들끼리 잘 공정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만드는 세상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규모의 경제, 뭐 범위의 경제 이것도 좋지만요. 최근에 너무 많이 키웠던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도 어느 한순간에 기능이 마비되면은 일단 손실, 리스크가 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인구 흐름, 우리나라 5년, 10년 후에 인구는 줄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중국을 인도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역전하면서 세계 1위 국가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글로벌 시장의 인구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조철희 박사 통통통 월요일은 통통통 나가고요. 평일에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로 최신 트렌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